그리고 제가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굉장히 많지만 블루노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나왔던 황지훈 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도 너무 좋았고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이 시가 나올 때 정말 쿵 하고 가슴에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의 힘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현님이 이 장면에 어울리는 시를 어떤 시를 골라오셨을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현님의 목소리로 이현님이 골라오신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20살 영신이가 됐다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20살 카페에서 좋아하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밤눈 기영도 네 속을 열면 몇 번이나 얼었다 녹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다른 몸짓으로 자리를 바꾸던 온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이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낮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꿨을까?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아,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한 세상. 그 끝에 첫 발을 디디고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너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마지막 행에 네 속을 열면 내 여운이 계속 남아있네요. 20살의 이현님이 블루노트에서 좋아하는 선배를 기다리면서 읽었을 법한 시집 속의 시, 그리고 그때의 목소리와 아마도 거의 똑같을 지금의 목소리로 그 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현님은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맞나요? 20살에요? 저는 20살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풀 작가님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우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든 경우가 많았겠구나. 아니요. 그래서 길치라 약속 시간이 만약에 1시면 그 집에서 약속 시간까지 1시간이 걸리면 12시에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길치들은 헤맬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나가는 거죠. 그건 길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보통 1시 약속이면 12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면 보통은 10시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 때는 보통 이렇게 닫힌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노천에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햇살이나 뭐 이렇게
그냥 벤치? 근 응. 하염없이 기다린 건요. 이렇게 영신이처럼 네. 바람 맞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런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는 지하철이 잘 많이 없었을, 지금처럼 막 노선이 많지 않았을 때라, 시간 계산을 충분히 했음에도 길을 헤매다가 너무 늦게 가서 그분이 많이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래서 입대를 하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정말 다른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를 돌고, 막 과방을 돌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기억이 좀 오래 남아요. 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상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동서님이 만약에 준비가 되셨으면 동서님 시를 들어보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저 지금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많았는데 네. 그때마다 머릿속으로 맴돌던 노래가 지금 노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을 왜 난 기다리나. 식어버린 차를 마시면서 쓰게 울고 전깃줄에 한 마리 새 앉아 있으니 내 모습 같아 보여. 그 다른 친구들이 소방차랑 번님들을 좋아할 때도 저는 산울림을 계속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매번 하염없이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도 전봇대가 많았을 때니까 전깃줄에 항상 새가 앉아 있어요. 근데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을 때랑 여러 마리 앉아 있을 때랑 너무 그게 달라서 진짜 딱 나갔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블루노트에 어울리는 시 선발대회 그랑프리로 지금 국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네. 이현 작가님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사실 저는 입상을 기대하고 고르진 않았어요. 입상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시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영신이 읽었을 법한 시라기보다는 이 시에 나오는 어떤 그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영신과 닮아서 이 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들으시고 그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기에 일단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의 다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칠한 지 얼마 안 된 말끔한 엷은 연두빛 벽면에 햇발이 부딪혀 이따금 거기서 은어의 비늘 같은 것이 반짝이곤 하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감아보았다. 점점점 포실한 가슴 속에 안기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인데 나의 귓전에는 찌 무슨 벌레 같은 것이 우는 소리가 선연히 들려왔다. 그것은 정적의 소리인지도 몰랐다. 나는 어디 밝은 그늘 밑에서 졸고 있는 듯도 하였다. 내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때 나는 나의 왼쪽 뺨에 불같이 닿은 시선을 느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꽃인가 하였다. 그것은 딸기였다. 쟁반에 담긴 1군의 딸기는 곱게 피어오른 숯불같이 그 벌겋게 다른 체온이 그대로 날개까지 스며올 듯 진열장의 유리를 뚫고 그것은 연신 풋풋한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손님이라고는 나 한 사람뿐인 다방에 오전에 해이해진 공기를 그것들이 빨아들이고 토하고 있는 상보였다. 진열장 근처의 공기는 그만큼 긴장해 보였다. 조금 전에 벌레 웃는 것 같은 소리는 어쩌면 그것들이 쉬는 숨소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딸기를 딸기밭에서 본 일이 있다. 가늘고 키가 작은 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한 큰 이파리를 달고 그 위에 더 무거운 열매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뿐 아니라 보얗게 먼지를 쓰고 있는 양이 몹시 더러워 보였다. 그렇던 것이 어찌 또 그리 싱싱하고 풋풋하였을까? 나는 열심히 딸기를 보았다. 그 솜솜이 얽은 구멍마다 숨을 쉬고 있는 듯 쟁반 위의 딸기는 생동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근처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온 방 안의 공기가 유리 안에 한 개 쟁반 위에 모조리 흡수되었다. 딸기는 그날 누구보다 비장하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쓰신 건가요? 와, 진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동서님한테 들은 말 중에서 거의 최고로 기분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칭찬의 카테고리 중에 유독 기분 좋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글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김춘수 시인이 쓰신 딸기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냐라고 느끼셨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저의 향기를, 저의 문체를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김춘수라면 좋네요, 진짜. 꽃의 김춘수 말씀하시는 이 건가요? 영화에도 나오죠. 맞아요. 완전 폴폴님 말투랑 그 문체랑 완전 똑같은데? 진짜요? 너무 좋다. 너무 극찬이다, 좋아요. 극찬. 극찬이에요. 왜 좋냐면 이거를
황인찬 시인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이 시를 낭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낭송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김춘수의 꽃을 좋아하지만 저는 딸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황인찬 시인이 제 글도 이렇게 좋아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황인찬 시인님,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리가 마련되어 저도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루 6알씩 딸기를 섭취하고 있고요. 딸기 먹을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불철주야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황인찬 시인님이 스튜디오에 나와만 주신다면 제가 집에 있는 딸기를 한 팩 깨끗하게 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 먹으면서 만나요. 네. 이렇게 이제 음성 초대장을 한번 보내봤고요.